네, 3장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언스테디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스테디 플로우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운더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언스테디 플로우, 말 그대로 어떤 양의 시간 변화량이 0이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제 무빙 이 중에서 바운더리가 움직이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뭐 이그젝트 솔루션이 있는 경우만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속도라는 x 방향 속도가 y와 t로만 표현되는 문제. 그래서 v도 0이고 w도 0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제 이런 가정을 적용해 가지고 모멘텀 이퀘이션을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t 시간항은 살아있고 마이너스 로분의 1 비압축성 문제겠죠. 중력 효과까지 압력에 넣고 x 하고 누 제곱 u y 제곱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u도 x 방향 x와 z 방향으로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점성항은 저항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외부의 어떤 익스터널 플로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항을 그냥 없는 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x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압력의 변화. 이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무빙 바운더리 경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u 즉 y가 0인 곳 아래 어떤 바닥면이 이렇게 있고 이 바닥면 사이에 유동이 있는 것입니다. 플루이드가 있고 이 바닥면이 어떤 속도로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에는 크게 sudden acceleration 그러니까 바닥면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는 사이 중간에 어떤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멈춰 있다가 갑자기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될 테고 또 하나의 경우는 주기적인 어떤 스테디 오실레이션 주기적으로 지금 진동을 하는 거죠. 바닥면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계 조건을 일반적으로 써보면 y가 0인 곳, 여기가 y가 0이고 그죠? 이쪽으로 y가 변화하는 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경계 조건은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바닥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0일 때는 속도가 0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이제 열전도 방정식의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걸 수학적으로 좀 보면 호모지니어스하고 우리가 편미분 방정 미분 방정식 따질 때 호모지니어스 하고 세컨 오더죠, 그죠? 그리고 편미분의 입장에서는 힛 컨덕션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열이 전달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닥면의 움직임이 위쪽으로 쭉 전달되어 가는 거죠. 모멘텀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힛이 전달되는 양상과 모멘텀이 전달되는 양상이 사실 똑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죠. 바닥면이 갑자기 20도로 설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바닥면이 100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면에서부터 급격하게 뜨거워졌다가 점점 바깥으로 그 공기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죠.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처럼 바닥면에 갑자기 움직임이 주어지면 그 움직임으로 인한 모멘텀이 바닥이 가까운 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어, 그 같은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솔루션을 구해 본다라고 해보면 어, 그 중간에 유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놈이 갑자기 움직인다. suddenly started.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속도를 가지고. started plate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의 솔루션은 하고 t는 바닥이 움직이는 속도 u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놈은 1 에러 펑션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루트 누티와 같이 형태로 나타나고 1 빼기 에러 펑션을 ERF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y 나누기 2 루트 y가 아니고 누 t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표현되고 여기서 이 에러 펑션은 어떤 양 베타를 기준으로 볼 때 루트 파이분의 2 0부터 베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양을 베타까지 적분한 값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고 이 식을 원래 방정식에 넣어보면 솔루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놈 여기에 있는 이 y 오버 2 루트 누t를 에타라는 변수라고 두고 보면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u 오버 캐피털 U는 에타만의 어떤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타 속에는 y와 t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에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값이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이런 형태로 솔루션이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거꾸로 갑자기 두 번째로 suddenly decelerate plate다. 이런 경우에 u over u는 그냥 에러 펑션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을 어떻게 보면은 1 빼기 에러 펑션이냐 그냥 에러 펑션이냐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표현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멈춰 있다가 갑자기 y가 0인 곳에서 멈춰 있다가 바닥면의 속도가 갑자기 1이 된 거죠. u 오버 캐피털 U로 표현되는 그죠? 갑자기 속도가 1이 캐피털 U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즉 처음에 시간이 0일 때는 유동의 속도가
딱 바닥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곳의 속도가 0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점성에 의해서 모멘텀이 이렇게 Y 방향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어, 그 Y가 가까운 곳에서 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속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바뀌게 될 테고,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자라나오지만, 어, 이제 1이 가까운 곳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 그러면서 그, 그 높은 곳, 즉 바깥쪽, 즉 예를 들어 이 정도 지점까지 속도가 변화했다면 그 바깥쪽은 다 속도가 0일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가지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 y가 4인 곳까지는 유동의 속도 성분이 x 방향의 속도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바깥으로 이제 이 모멘텀이 쭉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될 테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 성분이 바깥으로 쭉 모멘텀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속도 성분이 거의 직선과 비슷하게 아주 이론적 무한대의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곳의 속도가 즉 U 오바 캐피털 U가 1.0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디셀러레이팅 한다. 갑자기 멈춘다. 그럼 처음에는 모든 곳의 속도가 1.0이었다가 그죠? 모든 곳이 1.0에 즉 처음에는 속도가 모든 곳이 1.0이었습니다. 유동이.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영역이 속도가 커지는 영역이 이와 같이 속도가 줄어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국에는 속도가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Y 방향으로 어떤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모멘텀이 전달되는, 즉 벽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전달되는 곳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shear layer thicknes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동의 속도가 바닥이 움직이는 속도의 0.99가 되는 고두께, 즉 유동이 바닥의 속도와 거의 같아지는 영역까지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값을 만족하는 즉 쉽게 말해서 에러 펑션의 에타 값이 있고, 그죠? 이 값이 0.99가 되는 에타 값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에타 값은 대략 어떤 값이냐면 즉 지금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값이 0.99가 되는, 즉 에러 펑션이 0.99가 되는 그때의 에타 값을 찾아보면 에타 값이 대략 1.82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 에타 값은 정의에 따라서 2배의 루트 누티 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그때의
이 값이 0.99가 되는 곳에 고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thickness처럼 생각해서 델타라고 치면 이 값이 델타가 될 거죠. 그래서 이 델타는 대략적으로 보면 3.64 루트 루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면의 속도와 거의 같아지는 두께가 루트 t에 비례해서 점점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이런 관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델타라는 양은 이와 같은 형태로 두꺼워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 값이 클수록 쉽게 말해 점성 계수가 로분의 이놈이 누라는 놈은 로분의 뮤입니다. 그죠? 동점성 계수가 커질수록 델타도 커진다. 즉 점성 효과가 클수록 점성이 클수록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이 벽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의 영향을 빨리 받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소용이 되겠죠. 마찰력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점성이 클수록 쉬어 레이어가 두꺼워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벽면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바깥으로 얼마나 멀리 빨리 똑같은 거리만큼 간다고 했을 때 빨리 그 효과가 전달되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성이 이론적으로 보면 점성이 0으로 간다. 이 얘기는 인비시드, 점성이 없는 경우죠. 점성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델타도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즉 바닥이 움직이는가, 유동이 움직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점성이 매우 낮은 유체, 즉 동점성 계수가 매우 낮은 유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운동 효과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반면에 동점성 계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진다. 오일 같은 것들이죠. 끈적끈적한 것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어떤 갑자기 운동이 주어졌을 때 내부 유동이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뭐 이 누에 해당되는 놈이 열전달로 치자면 열전도 계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열전도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열이 빨리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구리 같은 놈들은 똑같이 열을 이렇게 열을 줬을 때 그죠? 똑같은 열을 줬을 때 구리 같은 놈은 빨리 열이 이렇게 전달돼서 빨리 뜨거워지죠. 그죠? 근데 유리나 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바깥쪽이 뜨거워져도 안쪽으로 열이 빨리 전달이 안 되죠. 그죠? 또는 거꾸로 보자면 우리가 그냥 쇠잔 물컵을 생각할 때 쇠컵이 있고 하나는 사기컵이 있습니다. 그죠? 도자기 컵이 있단 말이죠. 그 두 개 다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부었을 때 바깥쪽에 빨리 뜨거워지는 놈은 쇠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커피잔은 주로 이제 도자기 잔을 많이 쓰게 되죠. 바깥쪽 우리가 손잡이가 있는 곳 또는 내가 손을 쥐어야 되는 바깥쪽에 이 많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현상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식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배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어,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진동하는 경우 오실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건 경계 조건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y가 0인 것, 즉 바닥면에서 시간이 t가 u0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오실레이팅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아주 원방에서는 속도가 0이다. 즉 이 바닥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면이 양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솔루션을 구할 때 이 오일러 관계식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경계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지배방정식에다가 이 식을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 이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가 구해보면 그 솔루션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ponential. 왜냐하면 그 유동도 어떤 오메가의 진동, 즉 아래쪽에 흔드는 그 진동의 쌓인 주기성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렇게 오일러 포뮬러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죠. 이 E의 I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코사인 오메가 T. 이 오일러 포뮬러죠. 그죠? 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을 가지고 각각의 Y 방향으로 어떤 진폭이 다르게 분포하는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형의 솔루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이제 해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대입해보면 되죠. 그죠? 이 자리에 대입해보면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I 오메가가 나올 거고, 그죠? 왼쪽에다 대입해보면 그리고 fy가 나오고 2의 I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이놈은 누가 있고 또 이 u를 이놈을 두 번 미분하면 F2'이 되죠. 그죠? F2'이 될 겁니다. 2'이 되고 여기에 I 오메가 t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이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죠? 그죠? 대입한 식이죠. 자, 어떤 양을 두 번 해서 이와 같은 값을 자신의 솔루션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의 솔루션은 당연히 사인 코사인 성분의 어떤 주기성을 갖게 될 테고 그 식을 표현하는 놈이 결과적으로 f라는 놈은 어떤 상수의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되고 루트 누분의 I 오메가가 될 겁니다. 이 대입해보면 솔루션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솔루션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벽면이 이렇게 그 바닥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솔루션이라는 놈은 U0 exponential 마이너스 에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에타 이와 같은 형태로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에타라는 놈은 y 나누기 루트 2누 나누기 오메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다르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보면 루트 2누분의 오메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세한 어떤 수학적인 과정보다는 어, 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솔루션, 이 방정식의 어떤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그려보면 요 왼쪽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자, 바닥면이 지금 캐피탈 U0를 가지고 오메가의 각운동량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U0로 나누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바닥미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1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각 순간에 그 솔루션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그래서 원방의 솔루션은 거의 변화가 없는 어떤 솔루션이 되어 있겠죠. 그죠? 아주 먼 곳은. 그리고 그 앞에 솔루션에서 보다시피 요 에타라는 놈, 결과적으로 이 솔루션은 속도가 요 에타와 시간 t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에타와 시간 t의 함수로 표현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유동이 멈춰 있었고 지금 바닥면이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 위쪽으로 점점 넓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닥의 운동이 영향을 받는 영역을 쉬어 레이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영역은 즉 유체 속도의 99%의 속도를 가지는 곳까지를 우리가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두께라는 놈은 결국 U 오버 캐피털 U가 0.01, 즉 1% 정도가 되는 곳까지, 그럼 그 밑으로는 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어떤 속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그 속도 성분을 캐피탈 U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에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에타 이렇게 되고, 이놈은 사실 어떤 위상차, 즉 주기성을 나타내는 놈이고 그 진동의 크기는 이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 U 오버 U0가 U0가 0.01이다 라는 얘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에타가 즉 2의 마이너스 에타 값이 0.01이 되는 에타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의 에타는 대략 산수를 해보면 약 4.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정의에 따라서 이 에타는 그 y over 루트 오메가 분의 2 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값이 4.6이고 그때의 두께를 우리가 델타, 즉 shear layer thickness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두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요 델타는 대략적으로 4.6, 그죠? 그리고 곱하기 루트 오메가 분의 2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2를 대략 산수를 해보면 1.4 곱하면 이게 6. 값은 6.5가 되고 여기에 루트 오메가 분의 누가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결과적으로 바닥면의 진동이 바깥으로 쭉 확산되어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죠. 볼 수 있죠. 그죠? 오메가가 이 진동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 양입니다. 그럼 오메가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델타가 줄어들죠.
그죠? 이론적으로 오메가가 엄청나게 빨리 이 진동을 한다. 그러면 두께가 그 영향이 바깥쪽으로 빨리 전파되는 건가요? 늦게 전파되는 건가요? 바깥쪽으로 늦게 전파되는 거죠. 그죠? 어, 그죠? 그 다음에 누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시간에 따라서 점점 전파가 되는데, 어, 우리가 어떤 똑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두께는 오메가와 누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앞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문제에서도 델타는 대략 루트 누t로 이렇게 표현되다시피 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델타도 루트 누에 이렇게 비례하는 어떤 놈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두꺼운, 즉 더 많은 바닥의 영향성을 외부에 전달하려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바닥면을 막 빨리 이렇게 흔들기보다는 천천히, 그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최종적으로는 더 넓은 영역까지 이 운동의 영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스톡스 프라블럼이라고 해서 이 두께를 이제 스톡스 thickness 뭐 이렇게 스톡스 레이어, 바닥의 진동에 의한 영향이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좀 신기하고 의미가 많은 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 이 두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무한대까지 이 바닥의 진동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바닥의 이런 움직임이 전달되는 두께가 어, 이렇게 시간과 무관하게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이 shear 레이어 이상의 영역까지 이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영역에만 얘가 그래서 모멘텀이 전달되다가도 다시 속도가 줄어들고 어, 그런 효과들이 중첩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 이 바닥 진동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의미고 거기에는 루트 누 오버 더블 오메가의 비례한 스톡스 레이어 티크니스가 이렇게 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유동의 움직이는 영역을 우리가 제한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관계식에 따라서 내가 적절히 적당한 어떤 속도로 그 영역을 진동을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결과적으로 유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영역이 그 지점으로 한정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유동의 움직임을 요 진동이라든지 또는 점성 누의 어떤 함수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재밌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닥면이 움직이는 경우 뭐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지금 이걸 따져보는 건 아니지만 결론만 가지고 그런 어떤 점성의 영향 그리고 어떤 진동이 주어졌을 때 그 진동의 영향이
어떻게 제한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바닥면에 어떤 임의의 어떤 유동이 주어질 때, 즉 석션이나 블로잉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요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asymptotic suction flow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uniform suction, 어떤 플레이트 안에, 즉 쉽게 말해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x 방향 속도는 0이지만 y 방향 속도를 일정한 어떤 값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표면을 이제 포러스, 그러니까 다공성, 구멍이 많은 뭐 스펀지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압력으로 밑에서부터 뭔가 연료 같은 거 또는 연소 현상에 따라서 고체 연료가 불이 타가지고 싹 사라질 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블로잉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특정 어떤 유동이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흐름에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바닥면 경계를 통해서 유동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걸 이제 석션, 블로잉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그랬을 때 이 자유류 U 인피니티로 쭉 들어오던 곳에 이 블로잉이 주어졌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발달할 건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배 방정식에다가 이런 유동의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로 VW du d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뮤의 d제곱 u dy제곱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멘텀 이케이션에 지금 이 문제에 적합한 조건을 지금 부여를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와 한 번 미분한 놈이 포함되어 있고 요 솔루션은 그냥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U는 U 인피니티가 있고 여기에 즉 이 유동이 기본적으로는 U 인피니티의 속도를 갖고 있을 텐데 그 효과가 블로잉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누기 누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은 여기에 VW가 양수면 유동으로 문제를 뿜어주는 거니까 블로잉이 되고 W가 음수면 이제 이런 게 석션이 되는 거죠. 유동을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U 오버 캐피털 U 인피니티가 0.99인 곳. 자,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U 인피니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떤 경계층이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 경계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경계층에 공기가 들어왔을 때 부여됐을 때 이 경계층 두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경계층의 두께가. 그래서 이 속도 성분이 99% 자유율이 99%가 되는 곳까지 바닥은 0이니까요. 그죠? 바닥의 속도는 0인데 그의 즉
그 바닥에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그 구간을 thickness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위치를 거꾸로 y를 찾으면 그놈이 즉 쉽게 말해서 이 식으로 보자면 exponential y vw의 누가 0.01이 되는 그때의 y가 델타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델타로 표현을 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냐면 델타는 마이너스 4.6 VW분의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의 솔루션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VW가 양이 되는 블로잉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솔루션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블로잉이 들어왔을 때 U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익스포넨셜이 지수가 양수가 되니까 그죠? 이 양의 값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는 이 원방의 경계, 즉 y가 아주 큰 곳에서 u가 엄청나게 뭐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솔루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밸리드한 것은 이 솔루션이 밸리드한 것은 석션인 경우만 이렇게 존재하고, 그 석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경계층의 두께는 즉 이 유동을 임의의 어떤 속도로 빨아들였을 때, 바닥으로 빨아들였을 때 이 영향이 주어지는 영역은 뭐 이렇게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빨아들일수록 U의 속도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유동은 U 인피니티로 공급이 되는데,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속도가 0인 영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의 경계층의 모양은 조금 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요 바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죠? 즉 VW가 0이라고 하면 그냥 경계층이 자라는 거죠. 경계층이 쭉 자라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VW가 양이다. 그러면 음이다. 그래서 석션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납작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유동을 빨아들여서 그만큼 없애버리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넓은 속도 영역을 즉 큰 속도 영역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 솔루션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사장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경계층 두께와 이 석션으로 인한 영향이 작용하는 요 영역이 겹치는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따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석션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석션을 이용해서 경계층의 특성을 바꾸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이 경계층의 모멘텀이 표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박리가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박리 영역을 제어하는데 이 석션이라는 현상, 즉 바닥으로 유동을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석션은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의 두께를 조정해서 컨트롤해서 근본적으로 뭐 어떤 세퍼레이션 내 포인트를 조절할 때, 즉 뭐 익형 위에서 경계층 박리가 생기는 곳에 석션을 해가지고 유동을 빨아들여 가지고 경계층 박리를 지연시킨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이 많이 고안되게 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예제는 이제 바닥면에서 유동을 블로잉하고 위쪽에서 빨아들이는 경우 지금처럼 긴 채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포화젤 플로우를 생각을 합니다. 포화젤 플로우니까 dp, dx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 값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식에서부터 경계 조건으로서 우리가 요 위아랫면이 속도가 0인 경계 조건을 주고 솔루션을 얻었다면 이제 경계 조건이 아래쪽에서는 VW가 양의 값을 가지고 위쪽에서도 이 VW는 양의 값을 가지겠죠. 근데 유동 입장에서는 유동을 빼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석션이 되고 여기 아래쪽은 인젝션 또는 블로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어떤 지배방정식을 써보면 rho VW du dy 책에 3의 그 161식이 약간 오타가 있네요. 자, 이 양이 마이너스 dp dx가 될 테고 여기 햇이 있겠죠. 더하기 뮤의 d제곱 u dy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그냥 그 플레이트에서의 어떤 유니폼 석션 문제와 달리 이 값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솔루션은 세컨 오더 그죠? 리니어 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는 모두 0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위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해보면 오버 umax는 r2분의 2 h분의 y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레이놀즈 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레이놀 y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y 레이놀즈 수 나누기 h 그리고 이놈을 하이퍼볼릭 사인의 레이놀즈 수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umax는 2뮤분의 h제곱 마이너스 dp dx와 같이 dp dx가 음수니까 그죠? umax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이 솔루션을 뭐 직접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죠? 이 솔루션을 그릴 수 있고 좀 그 물리적 의미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레이놀즈 수가 매우 큰 경우 레이놀즈 수가 인피니트 무한대로 가는 그런 종류의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따져보면 umax는 레이놀즈 수 분의 2배의 1 플러스 y 오버 h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즉 y가 마이너스 h일 때 u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그죠? y가 h일 때 u는 r2분의 2 r2분의 2가 아니고 umax 뭐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이죠.
즉 직선화된다는 것이죠. y에 따라서. 그죠? 유동의 속도가. 근데 레이놀즈 수가 매우 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레이놀즈 수, 이때에 표현하는 이 레이놀즈 수는 누분의 VW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그 길이는 h가 되는 값으로 정의한 솔루션입니다. 자, 이 값이 아주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VW가 매우 크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즉 인젝션하고 석션이 엄청나게 큰 속도로 나의 유동의 기본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속도로 뿜어지면 쉽게 말해서 이 유동이 X방향 운동에 비해서 훨씬 큰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Y방향으로 어떤 흐름의 속도 성분이 거의 직선처럼 이 경우에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 또 VW가 이론적으로 레이놀즈 수가 매우 낮게 되면 즉 VW가 매우 낮은 값이 되면 포화젤 유동 그래서 우리 2차 함수로 표현되는 포화젤 유동과 거의 같은 유동이 될 거고 그래서 Y방향 즉 포화젤 유동에다가 뭔가 바람을 불어넣고 한쪽에서는 또 빼내게 되면 점점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블로잉의 속도 크기에 따라서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최대 속도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렇게 옮겨져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최대 속도의 크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극한으로 가면 이게 무한대의 어떤 속도 성분을 만약 VW가 갖고 있다면 U 방향으로 흐름을 완전히 그냥 통제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관 내부에다가 한쪽 방향으로 유동을 즉 Y 방향으로 유동을 매우 빠른 속도로 뿜어주게 되면 유동을 차단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에어 커튼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 이제 언스테디 문제는 아니고 여기 제목에 잘못 쓰여져 있는데 언스테디 문제는 아니고 표면의 경계 조건이 0이 아닌 석션이 있거나 블로잉이 있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언스테디 문제에서 봤듯이 이 점성에 따른 어떤 효과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는 어떤 플레이트 위에서 이 유동이 그 어떤 모멘텀이 급작스럽게 주어졌을 때 그게 점성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이 되죠. 이런 현상이 기본적으로는 디퓨전이죠. 확산이라는 효과의 특성입니다. 이 확산되는 정도는 결과적으로 루트 누에 비례한다. 즉 동점성 계수가 커질수록 확산이 우리가 빨리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확산이 광범위한 영역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신기하게도 이 아랫면이 어떤 유제로의 어떤 그 진동 즉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할 때 이 진동이 의 영향을 받는 영역은 시간에 따라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루트 오메가 분의 누에 비례해서 영역이 제한된다. 이 영역을 이제 스톡스 레이어, 즉 스톡스 두께, 이 정도 두께 내에서 이 진동의 효과가 딱 제한이 되는데 그때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점성계수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진동수가 커지면 오히려
즉 하이 프리퀀시로 막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 유동이 움직이는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상당히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석션이나 블로잉이 있을 때 그 중첩된 효과들이 꼭 경계층이 자라는 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게 이제 포러스, 즉 다공성 효과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유동의 어떤 뭐 바람이 불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similarity solution, 근본적으로 유동의 개요는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똑같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뒤쪽에 책에 쭉 있는데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좀 많이 복잡하죠. 그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그 뒤쪽에 이어서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전문적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은 거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지배방정식에 다양한 어떤 경계 조건 또는 유동의 상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그젝트 솔루션, 즉 수학적으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뭐 원디멘저널 또는 투디멘저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플한 상태를 놓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 점성 효과, 점성 효과라는 게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는 결국 이런 얘기죠. 쉬어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죠? 모멘텀 이퀘이션의 의미가 그거죠. 모멘텀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압력의 변화. 그래서 압력의 변화가 있는 게 덕트 문제고, 그죠? 압력의 변화가 없더라도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유동의 모멘텀 분포가 달라진다. 즉 속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속도 분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속도 분포를 바꾸는 두 가지 요인, 어떤 압력의 변화 그리고 쉬어 스트레스의 발생,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것들이 유동의 속도 분포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특히 언스테디 유동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모멘텀이 전달되는 속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점성계수 뮤 또는 누로 표현되는 이런 동점성계수 또는 그냥 점성계수의 크기가 그런 어떤 변화량의 강도 이런 것들을 달리 결정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아주 큰 영역 의미로서 확산이라고 부른다. 모멘텀의 확산. 쉽게 말해 이 모멘텀의 확산을 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다양한 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 장에서 살펴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